뉴스 속 화제 인물을 직접 만나봅니다. 김반장의 픽. 정치권 셈법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가 담긴 혁신의 불씨. 이번에 오늘 김기현 대표도 당대표직에서 전격 물러났는데요. 야권의 혁신까지도 추동할 수 있을까요? 보수 논객이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급박하게 돌아가는 여당 얘기부터 해봐야겠습니다. 네. 어제는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고 오늘은 조금 전에 김기현 대표가 사퇴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일련의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이게 혁신위를 인류한 위원장이 끌면서 사실은 그때부터 나가라 그랬잖아요. 이 둘한테. 예. 근데 뭐 장제원 의원이 뭐 버스를 동원해서 뭐 정하고 그러면서 뭐 꿈쩍도 안 한 상태. 그런 상태에서 인류한 혁신위는 빈손으로 물러나는 상태였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용인하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때까지는. 네.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조선중앙동아 지면이 난리가 났습니다. 장제원, 김기현 정도가 아니라 김건희를 유폐시키자는 주장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비판을 이대로 날서겠죠. 가면 이건 뭐 이 정당 무조건 무너진다 해서 조중동이 지금 거의 열흘 동안 이렇게 이 난리법석을 치면서 결국 조중동이 만들어낸 거구나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을 거의 겁박을 한 거죠. 그렇게 보세요. 김건희 문제까지도 정리하라 그러는데 장제원과 김기현이 어떻게 버티겠어요. 지금 김건희가 아예 쫓겨날 판인데. 그러면 애초에 뭐 불출마나 사퇴 생각은 없었던 전혀 없었죠. 걸로 보이는데 전혀 없었죠. 요 보수 신문들의 논조나 이런 분위기에 좀 힘입어서 이렇게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진보 정치하고 보수 정치 가장 큰 차이가 진보 정치를 무슨 한겨레나 뭐 오마이뉴스나 경향신 못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여기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결정적일 때 조중동이 담화를 해가지고 특정인을 낙마시킨다거나 특정인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조중동 입장에서는 비상사태라고 본 거죠. 그래서 마치 이 편집국이 통합된 것처럼 똑같았어요. 조중동에다가 심지어 매경에다가 문화일보까지 편집권이 똑같아가지고 거의 이제 밀라른이 벌어진 것처럼. 그렇게 타지 않으면 총선이 정말 위험하다고 아주 안일하게 윤 대통령이 인류한 혁신위를 그냥 뒤로 물리고 장제원 불러가지고 부산에서 또 뭐 저녁 같이 하고 재벌장 불러가지고 떡볶이 먹고 이러면서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그냥 윤석열 아무것도 안 바꾸고 선거 치르다 끝장나겠구나. 그래서 그때 정도의 조중동이 결정을 내린 것 같고 어찌 보면은 일개 언론사들이 대한민국의 이 집권 여당을 통치하는 불법 개입 사태죠. 그렇게까지 보세요. 언론사가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런 일이 보기 드문 일이긴 한데요. 몇 번 이런 게 있었는데 이준석 당대표 선거 때도 그랬어요.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희박했는데 조중동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막 신드롬을 막 만들어내가지고 한 적이 있었고 윤석열 홍준표 경선 때도 깊이 개입했었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정권은 조중동이 이준석 당대표 체제에서 윤석열을 만든 정권 아닙니까? 근데 둘이 지금 싸우잖아요. 둘이 또 강제 화해를 시키는 작업도 하는 거죠 지금. 다 총선 때문에. 그렇죠. 이 정권을 유지시키려면 자기들이 만들었는데 총선을 이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대주주가 이제 전면에 나선 거죠. 김기현 대표가 오늘 밝힌 입장문을 보면 대표직은 내려놓는데 지역구 얘기는 일절 없습니다. 그래서 울산은 출마를 하는 걸로 가닥을 잡은 건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게 이 공천이 뭐 2월 3월까지 갈 텐데 그거 누가 장담해 주겠습니까? 예를 들면 윤 대통령이 전화해서 당대표 물러나면 공천 보장해 줄게. 그래 봐야 정치권에 무슨 계약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 보장이 안 되고 그냥 조중동의 힘으로 쫓겨난 거죠. 그냥. 만약에 울산 출마를 강행한다면 이 부분도 책임론이 있진 않을지.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 김기현 다음 체제가 얼마나 신속하게 잘 정리해서 이준석을 다시 복귀시키고 김건희를 쫓아내고 이거 아주 부드럽게 잘 만들어내야 되는데 한 건 한 건이 다 폭탄인 것 같아서 쉽지 않아 보인다. 당장 김건희 특검법 문제부터 이게 만약에 무너지면 다음 체제 김기현 다음 체제 현재로서는 김한길 얘기가 더 유력해 보이는데 한동훈보다는 거기서 똑바로 정리 못 해주면은 후퇴했던 이제 장제원 김기현 다시 나오는 거죠. 뭐 중진이나 친윤 다른 의원들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 선언이 이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엄청난 이제 압박을 가하겠죠. 다음 비대위 체제에서 공관위를 구성하든 이제 뭐 예를 들면 영남권에 삼선 의원들이 16명이 있는데 아마 16명은 전원을 다 요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초선들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요즘엔 그 보수 언론사들이 그 다 지시를 하기 때문에 그거 다 보면은 다 나오는데 초선 중에서
지난번에 이 나경원 출마를 막은 48명 연판장 노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게 굉장히 이제 충격을 준 거거든요. 이번에 김기현 대표 체제와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냈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김기현 체제를 만들었는데 그 김기현 체제가 실패해서 무너지기 때문에 김기현 체제를 억지로 만들기 위해서 나경원 출마를 막았던 초선 48명 책임을 묻겠다는 거거든요. 아마 매우 많은 사람들 짜증날 겁니다. 그럼 국민의힘 상당히 시끄러워지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그 김한길이 들어와도 이준석이 어떤 식으로 이제 합류를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예. 그 이준석한테 그 원하는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또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김기현 대표가 장고를 하면서 오늘 오전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다고 합니다. 요 시점에서 두 사람의 만남은 또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니까 이준석 씨는 지금 신당 차린다고 사실상 공언을 해놓은 상황인데 있는데 집권 여당에 쫓겨난 당대표가 이준석 씨를 왜 만나겠습니까? 그거는 김기현이 이제 물러나면서 이준석이 분명히 이 당에 복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거니까 잘 봐달라 얘기겠죠. 저 들어오면은 나 울산 공천 좀 해달라 뭐 그런 얘기겠죠. 네. 뭐 그거 말고 둘이 설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래서 이준석의 이제 복귀는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뭐 사실상 탈당 선언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두 사람의 만남에 뭐 이게 효과가 있을지. 근데 지금 이준석이 그 계속 조건을 달고 있는데 장전 김기현 사태를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둘 다 사퇴했었고 심지어 김기현 사태는요 아예 예언을 했어요. 이루어졌죠. 김기현 사퇴 될 거다 예언을 했었는데 인류한 혁신이가 무릎을 꿇으니까 한 방송사 나왔을 때 질문하는 겁니다. MC가 예언 틀린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다 사퇴할 거다. 이건 이미 이준석은 조중동과 아주 이 긴밀한 이 관계를 맺으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김기현 사태를.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든 이준석이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이준석을 쫓아내려고 대통령실에 따로 움직였던 사람들 다 쫓겨나는 거죠. 뭐 이준석 들어오면 뭐 대표적으로 장해찬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뭐 어렵지 않겠어요? 예, 아예 다 새로. 예. 포스트 김기현 체제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김기현 대표가 자맹 중일 때 조선일보발 단독 기사가 났는데 제목이 여권 한동훈 비대위 체제 전환 검토입니다. 아까 뭐 김한길 비대위설이 이렇게 보인다고 하셨는데 요 기사 처음 얘기해 주셨던 그 보수 신문들의 논조와 비춰보면 또 예사롭게 보이지 않거든요. 한동훈 등판을 지금 시킬 수는 없죠. 지금은 이제 김건희 문제를 정리해야 되는데 그럼 한동훈이 들어와서 김건희 문제 정리할 겁니까? 더군다나 특검법도. 한동훈은 공격수인데 지금은 김건희 문제 수비수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예. 이건 일단 야당하고 협상해가지고 아주 노련하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 술수를 써야 되니까 김한길 들어오는 게 맞겠죠. 예. 김한길 들어와서 김건희 특검법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총선 뒤로 연기를 시키려고 그럴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연기를 시키려다 보니까 특별감찰관을 붙이자 김건희를 그리고 아니면 쫓아내자 이런 말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정리한 다음에 이 사람들 아마 신당을 만들 거예요. 이거 위장 신당이죠. 위장 개업. 예. 사실상 국민의힘인데 이제 간판 바꿔 다녀서 그때 아마 이준석이 들어올 거고 그때 한동훈이 들어오겠죠. 그럼 이준석 신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당 만들 수 있어요. 27일 날. 예. 만들고 있다가 1월 달에 이제 이 위장 신당 만들 때 그때 빅텐트로 합쳐진다. 같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게 전망하시는군요. 정말 이 국민들에게 이러면 안 되는 정치적 술수가 지금 난무하기 때문에 큰일 났어요 지금 이거. 그럼 한동훈 장관 등판은 사실상 이제 내년쯤으로 넘어갈 걸로 보시는 거고. 정리되고 들어오겠죠. 한동훈 장관 요즘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뭐 오늘은 중소기업 정책 포럼 강연자로도 나서고 중앙일보에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중앙일보에서 한동훈에게 이 경고장을 날렸잖아요. 마치 윤석열 검찰의 돌격대장처럼 굴면은 총선 때 나오지 마라. 참신한 무슨 뭐 정책 아잔다 비전을 보여줘라. 그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중앙일보 쓴 대로. 그래서 중소기업 다니고 이러면서 이제 돌격대장 역할 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제 국무위원에서 정치인으로 될 때 필수 조건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 윤석열 정권에서 있었던 수많은 실정, 특히 검찰의 권력 남용 등등에 대한 그런 입장을 이제 답을 해야 될 사태가 벌어질 거예요. 예를 들면 토론 나온다거나 했었을 때 기자간담회 할 때 지금까지는 동문서답 해왔거든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예. 이제 모든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한 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가능할까 왔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말만 할 때는 괜찮은데 자기가 불편하지만은 설명해야 될 말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한동훈 장관 가능하겠냐는 거고 이준석이 자기가 우위에 있다는 게 그거잖아요. 자기는 어쨌든 짚을 거 짚어놨으니까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서 자유로운데 한동훈 장관 지금 이게 한 몸이 돼 있단 말이죠.
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만나보고 있습니다. 아까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 얘기해 주셨는데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늘 요 쌍특검 추진 언급하면서 용산이 무엇을 하든 이제 김건희 여사의 시간이 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총선 전국에서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 어느 정도 영향력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폭탄 제거가 이 사단을 낸 건데 김기현, 장지원도 이게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게 김건희 폭탄을 제거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전 절차를 밟은 건데 예. 지금 특검은 현재는 주가 조작으로 돼 있지만 양평 고속도로 문제하고 디올백 등등 문제들이 다 산적해 있으니까 여러 의혹과 논란들 또 특검이 발휘될 수도 있고 이 특검이 그 주가 조작 특검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건 폭탄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조중동의 논조를 볼 때는 특별감찰관을 붙여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겠다 김건희에 대해서 그리고 쫓아내겠다 한마디로 저 집으로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요? 해야죠 살려면. 근데 그 대신에 거기까지 해줄 테니까 특검은 연기하지 않은 거예요. 총선 뒤로. 그러니까 만약에 특검이 총선 때 하면 120일짜리인데 예. 1월부터 4월까지가 특검 전국 돼버리면 선거 어떻게 치릅니까 여당이. 그러니까 거기까지 할 테니까 특검을 총선 뒤로 연기해달라. 이걸 지금 관철시켜야 되는 거죠. 특별감찰관 카드를 꺼낼 것이다. 근데 야당이 사실은 무시하면 돼요. 김건희 특검이 총선 전국으로 오게 된 거는 야당 잘못이 아니라 네. 그때 협의를 안 해버렸잖아요. 이 여당이.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야당은 신경 안 쓰고 그냥 밀고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은 총선 때 거부권을 넘어설 수 있는 200석을 요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야당이. 네. 근데 지금까지 왔던 야당 지도부의 행태를 보면 또 야합을 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일단 패스트트랙 일정에 따라서 28일쯤에 아마 이제 본회의 처리가 유력해 보이는데 뭐 현재 여론으로 보면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높은 상황입니다. 요 건에 한정해서 보자면 윤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조중동이 지시한 대로 갈 거라고 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쉽지 않은 결정이겠지만 특별감찰관은 만약 음량할 거고 분명히. 네. 그 김건희 씨는 이제 대통령실 내보내서 사저에 놔두는 이제 그런 작업까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만 특검을 밀 수가 있어요. 밀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검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예. 총선 뒤에 하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단 이 여당은 총선을 치러야 되니까 그랬을 때 이제 그걸 이제 야당이 뭐 받냐 안 받냐 문제인데 저는 받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면 거부권까지도 안 가는 걸로. 그렇죠. 예.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얘기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 관련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니까 오늘 법조계와 공직을 거치면서 쌓아온 법률 지식이나 규제 관련 경험을 토대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방통위가 법률 지식만 있으면 운영할 수 있는 곳인가 이런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현안이 YTN의 그 유진 기업이 인수하는 문제를 보류시켰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이.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떤 판단하고 있죠? 김홍일 위원장은. 그게 법률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유진기업이 YTN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 그 검사가 그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거. 오히려 이동관이 낫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것조차 이동관 위원장도 못하고 나갔는데 그걸 왜 김홍일 위원장이 하냔 말이에요. 법률 전문가가. 그러니까 하나도 안 맞는 거죠. 지금 자기 분야하고. 예. 근데 지금 이 건도 무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통위원장 이게 워낙 문제가 되니까 이것까지도 한꺼번에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에 대한 조치 취할 때 이거 누가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는 윤 대통령 직접 설명해야 되거든요. 예. 국민한테. 그거 조치 취하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심이 성이 난 거 아니에요. 지금 70%가 김건희 특검을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특검을 뒤로 무르고 싶으면은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국민에게 민심 수습책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김홍일 위원장 뒤로 밀리는 거죠. 이것도 민심을 악화시킨 원인이라고 보시는 어쨌든 거고요. 그 밀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야당 협조를 위해서라도 그건 김홍일 위원장 카드는 아마 불발될 가능성이 있죠. 뭐 김홍일 위원장도 검사 출신입니다만 지금 뭐 보수 언론들도 검사 정치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에도 검사들 이제 대거 출마하는 거 아니냐 얘기 나오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이제 제동이 걸리게 되겠죠. 그 문제 같은 경우. 다 흐름과 그러니까 맞물려서. 조중동이 이제 대리 통치하는 과정에서 조중동 입장에서야 검사들을 자기들이 왜 봐줘야 되겠어요. 오히려 기자들이 많이 늘려고 그러겠죠.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검찰이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요건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가 그 분명히 이건 돈봉투 사건이 핵심이었다고 알고 있을 텐데 지금 검찰이 발 기사로 보면은 7억 원대의 먹사연이라는 송 대표가 관여하고 있던 연구소의 이 후원금을
불법 정치 자금으로 규정한 걸 더 크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 봉투를 송영길 대표의 지시로 돌렸다는 증거가 하나도 안 나왔기 때문에 돌려버린 거죠. 가만히 별건 수사해버린 거죠. 네. 근데 정치인들이 수많은 정치인들이 그런 이 싱크탱크를 갖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제일 많이 잘 아는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 아태재단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후원금을 만약에 불법 정치 자금으로 규정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정치인이 안 걸려드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왜 이 7억 원이 14억이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8년 동안에. 예. 그중에 왜 7억 원만 불법 정치 자금이냐. 검찰의 해명을 거의 최소한 기사로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안 맞는 부분이 송 있다. 대표도 검찰 수사 받을 때 설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너무 이게 억지스러워서 하여튼 송 대표 측은 법리적으로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 그래서 오늘 친형이 또 투입된 것 같던데 친형은 네. 판사 출신이어서 뭐 본인은 자신 있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야당 쪽으로도 좀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내년 신당 창당을 이제 공식화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행보 한 줄 평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신당 창당이 이낙연 개인 신당 창당은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준석 개인 신당이 17%가 나왔고요. 예. 소영길 개인 신당이 16%가 나왔어요. 예. 과연 이낙연 개인 신당이 그 정도 지지율 나올까? 그러니까 10%대는 넘어가야지 뭘 만들 수가 있는데 네. 그 정도 지지율이 나올 동력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연대 가능성까지도 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낙준연대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개인은 아니니까. 근데 낙준연대를 얘기하는데 이준석 씨는 지금 국힘당으로 지금 거의 수장으로 갈 판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낙연 씨 어디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이낙연 전 총리랑 연대 가능성은 아니죠. 상대적으로 아니죠. 이 신당을 지금 꾸린다 그랬잖아요. 예. 윤석열 당인데 이제 위장 신당 꾸릴 때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거기에. 어쨌든 그것도 신당이니까. 그런 형태로. 네. 왜냐하면 김한길 씨가 원래 범민주계였잖아요. 예. 그리고 이낙연 씨는 민주당에서의 이른바 온건파였고 김한길 씨도 민주당 온건파였기 때문에 네. 가깝거든요, 사이가. 근데 그렇게 넓은 스펙트럼까지 이게 다 한 텐트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김한길 씨가 얘기하는 게 레프트부터 라이트까지 다 썩는다는 거고 예. 지금 이낙연 씨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둘이 똑같아요. 지금 최근에 또 이준석도 똑같이 얘기해요, 셋 다. 네. 레프트 라이트를 다 결합한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윤석열 정권이 뉴라이트 어쩌고저쩌고 했었는데 다 없애버리고 사실상 뉴레프트를 하려는 것 같거든요. 이제 뭐 중도 확장 차원에서도. 네. 그러면 이제 이낙연 씨는 충분히 그 스카우트 할만 하죠. 그 정당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가 유승민 전 의원과도 만나겠다고 해서 이 부분도 주목이 됐거든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공천을 거의 100% 받은 사람인데 신당 얘기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도 유승민 씨를 만난다는 얘기는 그 위장 신당에 들어간다고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되죠. 그래야 맞아 떨어진다. 그 신당에 만약에 예를 들면은 이준석이 또 한다? 그거보단 이낙연 씨가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예. 완전히 새로운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면. 당대표 이낙연이 이준석보다 더 낫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림 볼 때는. 이낙연 전 총리가 뭐 좀 욕심을 내서 총선에서 원내 1당 목표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러면 정말 욕심이 아닐 수도 있을 가능성이 집권 여당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된다면 원내 일당을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 이낙연 씨의 최측근의 저 총리 비서실장인 정운현 씨가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이 정권에. 예. 그래서 이낙연 씨의 이 윤석열 신당 합류는 충분히 추측이 가능한 일이에요. 예.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이 발언도 주목이 되는데요.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김무성 전 대표는 부산 영도 출마를 고민 중이라고 하고 뭐 민주당, 뭐 국힘 양쪽 다 통틀어서 올드보이들의 귀한 행보도 주목이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황교안 씨는 부정선거 선동의 상징적 인물이잖아요. 지난 대선도 지금 있었고, 그거를 조중동하고 있었고. 이준석이 가장 강하게 틀어막았기 때문에 예. 조중동과 이준석이 지휘권을 갖고 있는 황교안 씨는 공천이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부정선거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예. 어떻게 그 사람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활로를 뚫어보기 위해서 인천 계양을이 뭐 험지구 이제 하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황교안 씨나 이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보수 상당수 유튜버들은 배제당하는 거예요. 이제 이쪽에서 이 집권 여당에서. 근데 얘기가 계속 끊이지 않는 부분도 또 주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뉴레프트 정당으로 가는 순간에 지금까지는 집토큐처럼 보였던 올드 보수 세력의 이탈이 생각보다 심각할 수도 있어요. 예, 올드 보수 세력. 예. 지금까지는 그냥 맹목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해왔는데
김한길이 나오고 이준석 나오고 이낙연 나오고 이거는 보수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여기까지 가면은 네. 그 보수 세력이 이탈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러면 내년 총선 구도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지금으로서는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윤곽이 그러니까 안 보입니다. 이 조중동이 이 정치에 뛰어들었는데 제거해야 될 폭탄들이 너무 많고 잘못 제거하면은 터지기 때문에 잘못된 아까 말한 대로 보수 세력이 다 이탈할 수가 있어요. 잘못 건드리면. 예. 이게 똑바로 되겠냐 라인업이. 가다가 폭탄 하나도 터지면은 그냥 와야 되는 수도 있거든요. 이런 지금 흐름으로 가서 국민의힘이 혁신에 성공한다면 이길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시나요? 근데 지금 하는 게 과연 혁신이 맞는 거냐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이낙연 씨를 스카우트하는 게 혁신이 맞는 거냐 이거죠. 이런 것들이. 스펙트럼은 넓어지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장사할 때 메뉴를 많이 갖다 놓을 뿐이지 이게 정말 원천 기술 개발한 게 맞냐. 예.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면 오히려 더 심각한 사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저는 좀 비관적입니다. 똑바로 갈 수가 없는 구도예요. 예를 들면 이준석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지금까지 이준석이 벌써 2달 전부터 창당한다 다 그랬는데 예. 다시 데려온다 이준석을. 그리고 이준석을 쫓아냈잖아요. 실제로 쫓아냈는데 이거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단 말이죠. 네. 이 총선이 네. 구도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지금 김기현 대표가 사퇴한 거에 윤심이 작용한 거 아니냐 얘기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윤심이 작용했었으면 먼저 사퇴했겠죠. 윤심이 작용하지 않아서 이제 사퇴한 거다. 임요한 때 사퇴시켰겠죠. 윤심 작용했으면은. 그래서 이걸 막아냈단 말이에요. 이 김기현과 장제원이. 예. 그래서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조중동이 김건희를 치면서 협박해 들어오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조중동에 머리 숙인 거죠. 예. 당정 관계 개선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위정 신당을 1월 달에 차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을 지금처럼 좌지우지 못하겠죠. 근데 그럼 그 당은 누가 좌지우냐? 그럼 조중동이 좌지우지하는데 그건 또 괜찮냐 이거예요. 그 정상적인 당이 아니죠. 그거. 예. 계속 보수 신문들의 논조를 더 유심히 보게 되네요. 그냥 보면은 그대로 가요. 네, 보면 그대로 가. 그게 왜냐하면 이게 이 보수 쪽에 있는 이 지지층의 특성이 60대 이상의 TV조선 보고 신문만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이게 절대적이거든요, 이가. 그 조중동 있으면은 그냥 이 움직이니까 이 지지층이. 근데 이런 상황이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는 언론이 해서 안 되는 일이죠. 여기까지. 아니 그러면은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이 잘못된 부분들을 조중동이 지적을 해왔냐 이거예요. 예. 같이 감춰왔잖아요. 같이 감춰하고 미화해 오다가 상황이 이 문제가 되니까 이걸 한꺼번에 다 때려 넣어가지고 자기들이 하겠다. 이건 언론의 이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잘 짚어놨었어야죠.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들을. 예. 이낙연 전 총리가 이준석 전 대표하고는 같이 안 한다. 연대까지 생각 안 하고 있다. 이런 입장 밝혔다고 하네요. 그럼 뭐 김한길 씨랑 한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보고 계신 거군요. 와, 총선판이 정말 변화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정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 편법이 겹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일이냐까지 나올 정도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수많은 공작과 편법이 난무할 겁니다. 앞으로. 정말 국민의 마음은 담겨질 수 있는 건지 이 그릇 안에요. 너무 복잡하죠.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이 국민의 마음은 단순하게 딱 전달해 줘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잖아요. 전술들이. 예. 저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봐요. 이 사람들의 계획이. 네, 좀 비관적인 전망도 하게 되군요. 네, 알겠습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